아니 아빠한테 가짜 드림이겠어요? 그게 그렇게 이렇게 나와. 입을 크게 벌리고 하면 돼요, 엄마. 엄마도 할 수 있어요. 일부러 한 거지? 일부러 한 건가? 그러니까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지 일부러. 지금 내봐. 못해. 트림 나올 때 입을 크게 벌리고 하면 돼. 이종석이 아이유와 사귀기 위해 이것까지 했다고 밝힌 이유? 왜 이러고 있을까? 뭔 소리야? 둘이 사겨? 몰라? 가짜 같은데? 왠지 드라마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래? 너 삼성닷컴 그거 했어? 20만 원 안 할 거야? 할 거야. 오늘까지야. 해야겠네. 나 20만 원 됐을 때 부러워만 해봐 아주 그냥. 이명박 사면에서 풍기는 돈 냄새라고 비판을 했고, 이명박 씨가 오늘 노면도 자택으로 돌아오는데 사면을 받고 행복하게 따뜻한 집으로 온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씨가 내야 할 돈은 월급 130만 원에서 추징금 58억 원이라면서, 그런데 추징금 58억 원은 월급을 했는데 벌금은 48억 원만 냈다라고 지적을 했고, 나머지 벌금 82억 원을 내지 않고 버텼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이번 사면을 통해서 82억 원을 버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추징금은 내면서 왜 벌금을 내지 않았는가라고 지적을 했고, 추징은 범죄 수익을 토해내는 것이고 벌하고 현 상황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우겸은 그러니까 추징금보다 벌금을 내는 것이 상식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이명박 씨는 거꾸로 했다라고 지적을 했고, 돈이 있으면서도 벌금은 3분의 1 가량만 내고 버텼고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던 모양이라면서 사면을 복권을 할 때 벌금을 면제해주는 데는 이견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추징금을 면제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김우겸은 이 때문에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복권을 시켜줬지만 추징금 7억 원은 한 푼도 깎아주지 못했고, 한명숙 전 총리는 여전히 그 7억 원의 득세에 갇혀있고 전 대통령 전두환씨도 사면 복권이 되었지만은 추징금이 죽을 때까지 그를 쫓아다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김우겸은 벌금부터 내느라 추징금 58억 원을 내지 않았다면은 사면 복권을 한 뒤에라도 내야 했을 것이라면서,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명박 씨에게 추징금부터 완납을 하시라라고 미리 귀뜸을 해준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면서 또다시 자신의 뇌피셜을 씌우렸고, 또 김우겸은 윤석열 검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중수 2과장, 중수 1과장을 하면서 내내 승승이 잘 보이는데 그 고온이 아닌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김우겸은 이명박 씨가 징역을 참 안전하게 살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확정 판결을 받은 징역이 17년인데 건강을 이유로 실제로 징역에 있었던 것은 1년 8개월이고 판감을 받은 징역이 15년 4개월이라면서 그에 비해서 정경심은 현재 복역기간이 2년 5개월로 넘어가고 있고 평온해야 되는 연말연시라고 하지만은 모든 게 뒤죽박죽이라서 국민들 마음이 뒤숭숭하다라고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뒤죽박죽인 것은 김우겸이 지금 쏟아내고 있는 이 멍멍이 소리하고 논파인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먼저 납부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추징금을 납부하지 멍청이가 아닌 이상은 당연히 추징금부터 납부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정권이 바뀔 경우에는 그 차기 정권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느 정도의 여론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합이 맞았던 것이 아니냐, 이딴 얘기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역시나 김우겸스러운 굉장히 수준 낮고 저질스러운 음모론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징금은 납부하고 벌금은 48억 원만 내가지고 82억 원을 벌었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이런 정부가 면제를 해주는데 김우겸의 논리에 따르면은 문재인 정권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뭔가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벌금을 재테크를 하시라고 뭐 면제해줬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진짜로 본인들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일부적인 비판을 하려면은 추징금을 전부 다 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사면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을 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권이었던 한명숙이라든가 그거를 추진했었던 문재인을 욕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윤석열 정부 측에서는 한명숙에 대한 사면을 좌파 진영에서 요구했지만은 윤 정권에서는 한명숙이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아가지고 사면 재판에서 제외를 시키겠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정경심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김정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디 전직 대통령하고 입시 부정이나 이런 자본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적당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김정은 계속해서 사실관계하고 잘 맞지도 않으며 이치에 맞지도 않은 소리를 끝없이 지금 이렇게 나불대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아직까지도 그냥 바로 김정 본인인데 누가 누구한테 재테크네 뭐네 이딴 얘기를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것인가 그래서 고액의 세금을 받아먹고 의전을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불순하다는 거를 김정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 여기 사람들 모이나 봐. 오늘 많이 모이나? 뭐야? 제가 아,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이후 모신각 타종 행사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됐는데요. 그렇습니다만 모신각 타종 행사 실제로 인파 사고가 난 기록도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되는데요. 네, 오늘 행사에는 1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전 행사 때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안전 조치가 마련됐습니다. 경찰은 45인승 버스 지붕 위에 부스를 설치했는데요. 경찰관이 이곳으로 올라가 지금까지 서울 모진각에서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마지막 해를 보내는 사장이 떠오를 새해를 기다리는 해돋이. 저마다 간절한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전에 해돋이만 해돋이 있어 기습적인 장소는 해돋이 6시밖에 안 2시간 정도가 남았는데도 낙하산 옆에 인파가 가득합니다. 가족이 왔어요. 몇 시간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봅니다. 게임을 보러 가족들이랑 같이 왔습니다. 후해가지고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해 넘어가는 거 잘 보여서 시원섭섭 했던 것 같아요. 진짜 2020년이 가는구나 하고. 지금 해가 커서 김현선입니다. 한편 북한은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38차례, 한 달에 3번씩 도발해 놓거든요. 우리가 어제 쏜 고체 우주 발사체 시험을 참을 수 없다.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차례대로 발사된 미사일 3발이 떨어진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달성 주간까지는 350여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서울은 물론 충남 계룡대 부근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해상에서 60km 정도 남쪽에 있는 중화군에는 군사시설과 기지가 있지만 탄도미사일 발사 장소로 진 우주 발사체에 북한이 막대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주 발사체는 막대기 설계 있고 우리 측의 이런 발사체에 대해서는 아무리 문제 없다는 일종의 이중 기준에 대한 항변의 의미도 담은 것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북한이 한 해를 결산하고 신경 특정 방향을 논의한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마지막 날에 무관한 건 예정입니다. 북한은 지난 20일 김만박 차관입니다. 2025 마지막 날인데도 북한이 9월 도발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를 했잖아요. 이것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네, 2020년 마지막 많은 시험장에서 일본에서 발사한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 때문인데요. 작년 5월 이 고체 연료 추진 발사체 시험을 진행해온 한국 미사일 지침이 종료된 뒤에 지난 3월에 이어서 두 번째 실험 폭주하면서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3월에도 시험이 있었지만 네. 밤이어서 더 눈에 띈 것이다. 네. 우리가 상대적으로 발사했던 적은 드물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전연료 우주 발사 기술을 가지면 소형 위성들을 지구의 낮은 궤도에서 자체적으로 띄울 수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 중으로 실시간으로 더 촘촘하게